네, 안녕하세요. 벌써 6월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이제 햇살이 따갑게 느껴지는 6월. 올해 한 복판 한 가운데 무르익어가는 벼이삭이 익어가는 이 뜨거운 햇살 아래서 저희도 이렇게 많은 지역의 재개발지들이 무르익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분위기는 뭐 항상 보실 때마다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다 비슷비슷해. 굉장히 낡은 빈티지한 곳에서 옛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를 것 같은 그런 어떤 골목길에서 제가 항상 촬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정비사업지를 다니다 보니 이렇게 빈티지한 옛 추억이 떠오를 만한 이런 지역들에서 항상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지금 제가 와 있는 이 지역, 작년 이맘때도 제가 한번 이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정비 사업이라는 것도 계속해서 변화가 되고 계속 속도가 진행되거나 아니면 더 좋은 방식으로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이 왕십리입니다. 왕십리, 상왕십리인데요. 이 상왕십리가 제가 작년 이맘때 2023년 6월쯤에 방문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곳에서는 모아타운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왕십리 일대에서도 이미 왕십리는 구역적으로 왕십리 뉴타운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곳 중에 해제가 된 곳, 일몰제로 해제가 된 곳들 일부가 다시 정비 사업을 하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유명하고 많이 관심 가지는 한남 뉴타운도 그렇죠. 1구역부터 5구역까지 있으면서 일몰제로 해제가 된 곳이 바로 한남 뉴타운 1구역 이태원역 인근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신속통합 기획으로 해서 동의서를 무려 77%나 거쳐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대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는 많은 옛 정비 사업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해제가 된다고 하면 또 다른 사업 방식, 신사업 방식으로 도리어 속도를 내는 신속통합 같은 개발로 또 개발이 되어지고 일부는 또 공공 개발을 하기도 하죠. 바로 왕십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은 왕십리 뉴타운 시절에 바로 9구역과 10구역이었던 지역, 일몰제로 해제가 된 지역이 다시 개발을 합니다. 2023년 이맘때는요, 바로 10구역 일부와 함께 모아타운을 진행하던 곳입니다. 이곳 지역은 사실은 많은 손을 탔습니다. 2010년에 해제 이후에 또 재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2030 공공개발. 하지만 반대가 심했죠. 공공개발들을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아타운을 진행했었죠. 하지만 이곳은 사실 모아타운으로 하기에는 참 아까운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노후도도 충분하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모아타운 하기 아까운 지역이라서 제가 다시 한번 탐방을 했고요. 아니나 다를까 가장 좋은 사업인 신속통합 기획을 하고요. 그것도 필지가 굉장히 크게 이제는 10구역뿐만 아니라 9구역까지 더 섹터를 넓혀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또 알아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출발하시죠. 네, 이렇게 제가 지금 360도를 둘러봐도 이 상왕십리 일대는요, 붉은 벽돌. 우리가 한참 핫플레이스로 알고 있는 성수동에서 붉은 벽돌 섹터 거리가 있죠. 굉장히 유명세를 탑니다. 그곳에 와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온 360도가 붉은 벽돌로 이루어진 곳이죠. 이곳 상왕십리는 지금 신속통합 기획을 연번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연번동의서 받은 지가 얼마 안 됐네요. 제가 신속통합 연번동의서 받으면 즉시 또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왔는데요. 이것도 연번동의서를 한 달 안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이 13일이거든요. 5월 16일 날 받았습니다. 2024년 5월 16일 날 왕십리 9구역과 10구역을 같이 묶어서 신속통합 기획으로 성동구청에서 연번동의서를 받아냈습니다. 가장 좋은 사업이죠. 아마 이곳의 주민들이 그동안 모아타운을 하거나 아니면 2030 공공재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아마 반대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곳은 왕십리 뉴타운 지역이었고 일반 정비 사업을 하던 그 분들은 굉장히 눈높이가 높으셨을 텐데 2030이나 모아타운을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재개발을 하기 싫어서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개발 방식에 불만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전 지역이 전체적으로 노후도가 90% 이상이 된다는 사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서울 시내에서 90%까지 되는 노후도를 갖추기는 많은 지역들 속에서 역세권인 곳에 특히나 대부분 여기서 한참 떨어진 곳들은 그런 곳이 많습니다만 사실 역세권일 때는 노후도가 90% 이상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어떤 주택을 지었을 때 수요층이 충분하겠죠. 이곳은 바로 그 유명한 왕십리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네, 왕십리역이죠. 펜타 역세권입니다. 쿼터 역세권을 지나 펜타 역세권을 가죠. 잠시 역 한번 다 아시겠지만 살펴볼게요. 2호선과 5호선, 그리고 분당선, 그리고 경의선 이렇게 있는데요. 앞으로 또 무엇이 더 들어옵니까? GTX죠. GTX 신호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쿼터 역세권이 아니라 펜타 역세권이 된다는 것이죠. 이 노선들도 굉장히 좋은 노선이죠. 5호선은 광화문까지, 2호선은 강남까지 모두 아우르죠. 또 5호선은 여의도, 3대 업무지구를 모두 한 곳에서 환승 없이 갈 수 있는 곳. 네, 왕십리. 그래서 왕십리는 더욱더 유명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왕십리역 일대에는 이미 복합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A, B, C, D동까지 들어오는 것들이 이미 예정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주변 지역들 계속해서 주거시설, 주거지역으로 들어섰을 때 가장 최고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떠한 신도시 하나가 지금 위례가 그렇습니다. 그 큰 위례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어떻습니까? 위례 신사선이 들어와야 하는데 재정난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공사비 때문에 아무 건설 업체도 수주를 하지 않으려고 해서 막연하게 되었습니다. 빨리 여기 들어와야 하는데요. 주거가 있을 때는 업무지를 신속하게 갈 수 있는 역은 필수 조건입니다. 단 하나의 역만 있어도 굉장히 많이 수요층들이 몰릴 수 있고 편해지는데 말이죠. 환승이라도 할 수 있다면 말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왕십리는 환승 없이 모든 3대 업무지구를 갈 수 있는 그런 입지라는 것이죠. 더 이상의 어떤 재정적인 소비나 낭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이렇게 큰 역을 갖추고 있다고 하면은 더 많은 세대들이 들어와야 하고요. 가장 주거지로서 최적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서울시 자체에서도 많은 어떤 재정적인 낭비, 교통을 더 추가하거나 하는 낭비를 하지 않아도 주거만 넣었을 때 가장 효율적인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특히나 노후도가 이렇게 90%가 육박하는 이 열악한 지역은 빠르게 개발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곳의 문제일까요? 바로 주민들의 문제가 커요. 주민들의 반대 부분인데요. 이 반대 부분도 앞으로 계속해서 해소가 될 상황이 되겠죠. 특히나 여기서 상왕십리 여기서 가까운 이 19역 같은 경우에는 임대가 굉장히 잘 나가겠죠. 그러다 보니 임대료로 생활을 하시던 분들이 지역을 이탈하지 않고 오래도록 생활을 영위하셔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단독보다는 이곳이 다 가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월세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오랜 노후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30년 이상이 90%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동의 부분에 약간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저의 요소로서 비관적으로만 봐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사례 하나를 들어드릴까요? 이곳 그 전에 제가 한번 잠깐 전체 조합원 소유주와 그리고 면적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체 면적은 지금 39,000여 제곱미터, 거의 4만여 제곱미터가 다 되는 알맞은 또 면적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소유주는 많지 않습니다. 한 40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일반 세대가 한 480여 세대 이상 나옵니다. 왜냐하면 세대가 한 1100세대 정도 나오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사업성도 좋다라는 것이고요. 노후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또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요. 정비 사업에 대한 어떤 법령이라든가 조례 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비 사업에 대한 법령인데요. 요 요건들 아시죠? 노후도가 3분의 2 이상
돼야 된다는 거. 그 이외에도 그에 따른 필수 요건 30년 이상, 3분의 2 이상이지만 그 이외에 4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요건들 중에서 한 가지만 맞으면 되는데 이곳은 이 4가지가 다 맞는 곳입니다. 예, 뭐 어떤 시행령인지 다 말씀드리면은 좋겠지만 그건 따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퍼센트가 어떻게 되는지는. 예, 그렇게 다 맞는 요건이라는 거. 그런데 노후도가 사실은 너무 높으면 동의율 잘 나올 것 같죠? 아닙니다. 적당한 노후도가 동의율을 높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한 사례인데요. 염리 5구역 같은 경우 말씀드릴게요. 염리 5구역 아시죠? 부가현 뉴타운을 필두로 해서 또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이 구역 지정이 되었는데요. 사실 구역 지정이 되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것도 노후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90%에 가까운 곳이었는데요. 그동안 동의가 잘 안 나왔습니다. 오래 거주하시는 사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동의를 잘 안 해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곳이 노후도가 90% 이상 되면서 동의율 안 나올 때에 주변에 어떤 그 신축이 들어가는 많은 사례들이 이것도 이곳이 왜냐하면 입지가 좋잖아요. 업무지하고도 상당히 가깝고 그러다 보니 신축의 수요가 꽤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노후도를 점점 훼손시켰죠. 해제가 되면 이게 문제죠. 노후도가 훼손되는 것들에 대해서 골치 아파하는데 도리어 시너지 효과가 낮다라는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 신축들이 들어가면서 도리어 동의율을 높였습니다. 신축을 매수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은 동의를 잘 해주기 때문인데요. 거의 3분의 1이 신축으로 점령이 됐습니다. 초창기에 신축 들어갈 때 주변에 마찰도 원주민들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이곳은 그 회자가 되면서 땅값이 조금씩 올랐고 도리어 거주하시던 원주민들은요. 2배 이상 되는 땅값에 이 정도면 나 괜찮다 싶어서 팔고 나가시고 왜냐하면 기다려도 재개발이 안 되니까 지쳐서 차라리 땅값 높을 때 내가 매도하고 나가겠다. 다른 지역에서 더 좋은 환경에서 살겠다. 왜냐하면 재개발지들은 대부분 열악하니까요. 그러면서 새로운 땅을 시행을 하시는 디벨로퍼 분들은 신축을 지었고요. 신축을 지어도 이곳은 업무지와 인근에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잘 또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런 상황들은 3분의 1을 점령하는 신축들 때문에 동의율이 높아져서 구역이 지정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거는 요건이 있죠. 노후도가 90% 이상 충분해야 적어도 20% 이상 신축이 들어와도 안전할 때 동의율은 높아지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요건을 이 왕십리가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동의율이 그동안 안 나왔던 것은 다가구의 원주민들 때문인데 연세가 참 많으시긴 한데요. 그러면서 땅값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펜타역세권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요. 도리어 땅값이 높아지면 이곳에 재개발을 기다리고 있던 분들이 지쳐서 또 팔고 나가시죠. 좋은 값을 받고요. 그러면 또 신축이 들어오게 되고 이 신축들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신축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을 깨십시오. 이렇게 도리어 시너지 효과로 동의율을 높여주는 사례가 있었으니까 이 왕십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나 이 왕십리 안에는 그 전에 모아타운을 하던 그 19역만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이 됐다는 말씀도 하나 정보 드릴게요. 왜냐하면 9구역 인근에는 왕십리 센트럴 시티가 이게 9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이 9구역의 주변 주민들은 그것을 보고 어떻습니까? 네, 시너지 효과가 나죠. 가시화가 되는 것, 아파트가 올라서는 것, 내 주민들, 내 동네 이웃이 아파트 주민이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빨리 개발해야겠다라는 심리적인 요건 동의율에서 적지 않게 큰 또 요인인데 이렇게 됐을 때는 동의가 잘 나올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조건을 갖추게 된 지역이 같이 신통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동의율을 높이는데 그동안 안 된다고 하는 인식이 있었던 곳에서 굉장히 좋은 호재로 발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왕십리를 오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주변의 노후도 좀 더 살펴보면서 이것이 앞으로는 좀 더 발전적으로 모아보다 공공보다 제일 좋은 신통 그것을 동의서를 이미 받은 지가 아직 한 달이 안 되었고요. 그리고 이곳
사업 설명회도 합니다. 예, 바로 6월 15일이니까 예, 주말입니다. 주말에 또 사업 설명회를 하는데 외부인들도 살짝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이렇게 주말에 재개발 정비사업, 그것도 굉장히 입지가 좋은 얼마 남지 않은 정비사업지 한번 들으러 오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재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고민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어떤 것들일까요?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 것 중에 1순위는 과연 이거 끝까지 확실하게 갈까요? 이거 확실할까요? 라는 말 참 많이 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정비사업이라는 것이 끝까지 갈지 안 갈지에 대해서는 좀 더 확률을 높이는 부분은 있지만 정답은 없고 100%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이 있어요. 어떠냐? 시간이 지나서 만에 하나 끝까지 동의를 받지 못하고 일몰제,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고 암적인 존재인데, 일몰제가 된다고 해도 결국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리고 더 유리하게 가는 곳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상왕심리 신통인데요. 가장 또 저해 요소 중에 무엇? 암적인 존재. 예, 3대 저해 요소라는 요소 아시죠? 그 지역 안에 큰 시장이라든가 상업시설, 그리고 종교시설, 그리고 공공시설 등이, 그것들이 하나도 없는 지역이 이 상왕심리 신통 재개발 지역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곳은 노후도가 이미 90%를 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혹시라도 이곳이 해제가 된다고 하면 더 유리한 상황이 되는 그런 곳이라는 거. 도리어 땅값 해제가 되면 거래가 일어나면서 땅값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 땅값으로 도리어 팔고 나가시는 원주민들, 예,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나가시고 새로운 신축이 들어와서 세대 수가 늘어난다고 해도 여기는 용적률상 비례율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죠. 조합원이 400여 명밖에 되지 않는데 1100세대면 엄청나거든요. 그랬을 때 동의율을 높여주는 요소로 신축이 작용을 하는 곳, 예, 그런 거 보셨습니까? 도리어 해제가 돼도, 해제가 됐을 때는 반대를 했기 때문에 동의를 다 못 받았기 때문에 해제가 되죠. 그런데 해제가 되면서 동의율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곳이라면 언젠가는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안정장치가 되어 있는 곳 흔하지 않은데요. 바로 이 상왕심리가 그런 곳입니다. 이곳 될까요? 했을 때 제가 기간은 말씀 못 드리지만 이곳은 확실히 될 수밖에 없는 곳이다.